여러분은 공공장소에 노트북이나 지갑을 그냥 두고 자리를 비운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 말도 안 돼. 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한국의 시민의식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한국의 시민의식은 어떻게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국에서 직접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영국의 인기 유튜버 제임스 올리버의 영상이 영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실험 카메라를 진행하며 찍은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렸는데요. 한국의 믿을 수 없는 시민의식에 감탄하는 그의 반응은 단숨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영국 주요 뉴스 채널에 소개되며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영상의 주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임스는 서울의 카페와 식당,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고가의 노트북이나 지갑, 스마트폰을 일부러 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멀찍이 떨어져 카메라로 물건이 사라지거나 훔쳐지는 장면을 기다렸죠. 그러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물건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카운터에 물건을 맡기거나 주변을 서성이며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믿기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런던에서 했다면 5분도 안 돼서 지갑이나 노트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의 차원을 넘어선 시민의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베카 하워드라고 합니다. 영국 중부 버밍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각국의 문화를 경험했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제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올리버의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진짜로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친절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렇지만 저 또한 얼마 후 한국 출장을 가게 되면서 직접 그 진위를 확인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영국의 한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의 한 파트너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약 2주간 서울에 머무는 일정이었는데 평소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며 한국 문화에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이번 출장을 몹시 기대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서부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빠르고 정확한 공항 시스템은 이미 유명했지만 직접 체험하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걸린 시간도 놀라울 정도로 짧았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의 긴 대기 시간과 혼잡했던 경험이 떠올라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후 저는 다음날 오전 회의 준비를 위해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자료를 정리하다가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영국에서는 이럴 때 노트북을 절대 자리에 두고 가지 않습니다. 항상 가방에 넣어 직접 들고 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방, 핸드폰, 심지어 지갑까지 테이블 위에 둔 채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노트북을 둔 채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돌아와 보니 제 물건은 전혀 손상 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지?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아무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국인들이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지하철에서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런던의 지하철은 자주 붐비고 서로 밀치거나 불쾌한 눈초리를 주고받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승차하고 차 안에서도 조용히 서로 배려하며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심지어 노약자석에 앉는 것을 주저하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보였죠. 한 번은 짐이 무거워 힘들어하던 저를 보고 한 중년 여성분이 도움을 제안하며 짐을 들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를 도와준 그녀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안전 문제에 민감한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시민의식의 비결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앞으로의 한국 여정에서 더 많은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시민의식과 관련된 놀라운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묵고 있던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편의점에 갔을 때 한 아주머니가 카운터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 당황해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편의점 직원이 느긋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다른 손님이 주워서 저희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아주머니의 물건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람들이 주운 물건을 가게에 맡긴다고 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운 좋게 다시 찾게 되는 일이 그리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죠. 이후 저는 파트너 회사와의 첫 회의를 위해 출근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회사 문화에 대해 사전 조사를 많이 했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그들의 업무 방식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회의 시작 전 회의실에 모여있는 직원들끼리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준비한 직원이 모든 참석자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거나 회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둔 동료가 추가 복사본까지 준비해주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회의가 끝난 후였습니다. 파트너 회사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서울 곳곳을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히 대하는 모습은 영국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그 직원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서는 손님을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레베카님이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회식 문화는 꽤나 독특한 경험이었는데요. 특히 함께 식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젓가락 사용에 서툴러 보이자 옆자리의 직원이 이건 이렇게 사용하면 더 편할 거예요. 하며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 도중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식탁에 떨어뜨렸는데 그 소리를 들은 직원 한 분이 바로 휴대폰을 들어 닦아주며 이렇게 말했죠. 혹시 화면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근처 수리점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의 휴대폰이 떨어지더라도 보통 괜찮으세요? 정도의 간단한 질문만 오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려는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주말을 맞아 저는 서울의 명소 중 하나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과 고즈넉한 분위기에 감탄하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포함한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서 입장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누구 하나 새치기를 하지 않고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 가족의 모습이 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줄을 서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편하지. 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단순히 개인의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꾸준히 배운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일상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에는 배려와 질서가 일상적으로 녹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한국의 시민의식이 단순히 공공장소나 일상적인 예절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실천하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작지 않은 오해와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회의를 마친 후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전통 한식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동료들의 제안에 따라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요.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은 처음이라 어리둥절했지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제 가방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제 가방을 유심히 쳐다보며 손을 뻗으려는 듯한 모습을 본 겁니다. 설마? 순간 저는 영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가방을 방치했다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흔했기에 본능적으로 그 남성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즉시 가방을 잡으며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동료들도 상황을 눈치채고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성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가방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물건이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경계심과 오해가 불필요했음을 깨닫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는 오히려 괜찮다며 웃으며 상황을 마무리했고 동료들은 이런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분도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한국 사회를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단순히 정직한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려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며칠 후 또 한 번의 특별한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회의를 마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서울의 번화가인 홍대에 갔습니다. 활기찬 거리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풍경에 매료된 저는 그만 한 카페에 지갑을 두고 나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꽤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지갑이 없다는 걸 알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에는 제 신용카드와 여권 복사본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저를 돕기 위해 동료들이 곧장 카페로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두고 가신 지갑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수많은 시민의식의 사례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방이 열렸을 때 그것을 알려주려던 중년 남성, 공공장소에서 제 물건에 손대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는 지갑을 안전하게 보관해준 카페 직원까지.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별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단순한 일상의 에피소드들이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절도나 소매치기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물건은 철저히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가 기반이 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신뢰는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시스템과 규칙에도 녹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용했던 무인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음료값을 스스로 결제하고 자유롭게 자리를 찾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또 지하철과 버스에서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이동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용자들이 규칙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질서가 한국의 시민의식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 또한 이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동료들이 자주 했던 말 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는 서로를 믿고 배려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지키고 질서를 따르는 게 몸에 배었어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규제나 처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상호 신뢰와 배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시민의식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배려의 문화를 몸소 느끼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동료들은 저를 위해 작은 환송 모임을 열어주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레베카님이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만의 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의 말처럼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좋은 기억을 넘어 저의 가치관과 태도를 새롭게 다듬어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의 일정이 끝나고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공공장소에 물건을 놓아둬도 도난당할 걱정이 없었던 일, 낯선 사람조차도 배려하며 도와주려 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국의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무뎌졌던 우리의 사회적 문제들이 새삼스레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새치기하는 모습, 쓰레기가 넘쳐나는 길거리,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물건들. 한국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영국에서는 다시 경계와 조심으로 가득 찬 일상이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모두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친구는 제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진짜야? 노트북을 카페 테이블에 두고 나가도 괜찮았다고. 그게 가능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시민의식은 단순히 법이나 규칙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배려와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친구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우리도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한숨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한 사회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들만의 어려움과 과제가 존재할 텐데 제가 짧은 여행으로 그것을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느낀 한국의 시민의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질서와 배려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도 신뢰의 문화를 이어가려는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한 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친절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와 한 개인의 행동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가짐이었죠. 그것이 바로 한국의 시민의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공항으로 향하면서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설렘과 긴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단순히 한국이 얼마나 다를까? 라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상태였지만 돌아가는 지금의 저는 한국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 파트너 회사의 직원이 저에게 선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예쁜 포장지에 쌓인 작은 상자 안에는 손으로 쓴 카드와 함께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의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제 삶 속에서 한국의 시민의식을 조금이나마 실천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영국 전체의 문화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작은 일이겠지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 번 다녀온 나라가 아니라 제 인생에 중요한 가르침을 준 나라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도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그들만큼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한국의 시민의식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이런 시민의식을 실천하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감동이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